안녕하세요. 워렌스하우스의 워렌 입니다. 안녕. 네, 오늘은 저희의 그 연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영상을 켜게 됐어요. 누가 궁금했나요? 구독자님들이요. 지금 23명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저희 어느 병원에 다녔었죠? 일단은 저희는 호봉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사학연금이 되는 대학병원에 다녔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5년 5개월을 일했어서 호봉이었고, 네. 남편은 군대 2년까지 포함해서 7호봉이었어요. 네,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간호사 비율이 좀 적기 때문에 와이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2023년 작년 연봉이 얼마 정도 되셨어요? 제가 작년 연봉은 5,4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2022년도에는 찾아보니까 4,900만 원 정도 연봉을 받았어서 일단은 연차별로 다르겠지만 1년에 500만 원 정도 연봉이 올랐었던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연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그쵸. 너무 다른 게 있어가지고요. 제 기준, 5년차 기준으로는 네. 그 정도 올랐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이 이제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이 학생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신규 때 연봉을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신규 때 연봉이 찾아보니까 3,300만 원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무기계약직이어서 뭐 보너스나 이런 것도 특별히 받은 게 없었고, 제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거는 네. 2019년도 7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반 정도 무기계약직 하다가 그때 정규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연봉이 조금 더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학연금이 들기 시작한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일 때는 원래 국민연금으로 가다가 정규직이 전환되면서 그때부터는 사학연금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금이 얼마 정도 되시죠? 제 지금 기본급은 그만두기 직전 기준으로는 기본급 220만 원 정도 받았고, 찾아보니까 1호봉당 한 10에서 15만 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막 신규 선생님 같은 거에는 한 18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180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면 사학연금은 도대체 얼마나 듣고 계세요, 지금? 제가 달마다 초반에는 아마 20 얼마 정도 뗐던 것 같은데 지금은 37만 원 월마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학연금이 되고 그 교직원 공제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교직원 공제는 혹시 어떤 거죠? 교직원 공제는 일단은 약간 개인연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 교직원 공제 회의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1구자에서 뭐 100몇 구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달마다 빠져나가는 돈인데, 그게 제일 좋은 점은 어쨌든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한데 제일 좋은 점은 복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래 네. 넣으면 오래 넣을수록 복리 이자가 붙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뭐 개인연금 드시는 것보다 만약에 사학연금이 있는 병원으로 가신다면은 네. 교직원 공제를 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통장으로 차라리 저축하는 것보다 교직원 공제로 돈 넣는 게 훨씬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전 이게 안 좋은 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돈을 뺄 수가 없어요. 한 번 넣으면은 무조건 거기에 계속 돈을 묶어 놔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퇴직하실 때 이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단점이고,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 병동 같은 경우도 완전 풀로 최대로 넣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중에 이제 거기 병원을 네. 퇴직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거든요.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그 다음에 보너스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일 조금 받았던 달과 제일 많이 받았던 달 혹시 금액 차이를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보너스 포함해서 제일 조금 받았을 때 실수령액이 280 정도고 아, 제일 많이 받았을 때는 한 700 넘게 받은 것 같아요. 연차비라든지 뭐 이런저런 거 다 합쳐서 받았을 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보너스를 도대체 언제 주는지 이제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다녔던 병원은 한 3개월 정도만 보너스가 없었고 나머지는 다 보너스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퍼센트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1월 같은 경우에는 정근 수당, 연차 수당, 그 다음에 설날 명절 휴가비가 있어요. 그래서 정근 수당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들어왔었고, 연차 수당은 그 전년도에 연차를 가지 않으셨던 분이 연차 수당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 명절 휴가비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지급액은 기본급 플러스 기본급 가산급 기준, 명절 휴가비는 85%,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체력 단련비라고 해가지고 43%가 들어왔고 5월 달에는 가족 친화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약 한 20만 원 정도? 6월 달에는 정기 상여급 50%, 7월 달에는 정근 수당 최대 50%까지 들어왔고 하기 휴가비도 대략적으로 70만 원 정도 들어왔고 9월에서 10월 달에는 명절 휴가비라고 해가지고 추석 때 85%가 들어왔고 그 다음 귀향 활동비 20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 10월 달에는 체력 단련비라고 해가지고 그 상반기에 들어왔던 만큼 43%가 들어왔고 12월 달에는 정기 상여금을 해가지고 50%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다 보면 한 3-4달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보너스가 들어왔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일을 다니고 계실 때 월급에 대해서 혹시 만족을 하셨는지. 저는 만족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저희는 서울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지방에서 사는 데는 저 혼자 살 때도 크게 무리 없었고 결혼을 하고 나서 대출금이나 이런 거 갚거나 그런 데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도 갔다 올 수 그쵸. 있었고 여행도 다녀와서도 당연히 뭐 대출금이나 이런 거 갚는다든지 돈 모은다든지 이런 거에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들 소비는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서 저희 기준에는 그쵸. 괜찮았어요. 저희 기준에는 큰 어려움 없고 이거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렇게 해도 어쨌든 저축할 수 있는 비용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쪼달려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워렌 사우스의 워렌. 꿈밀과 안녕. 안녕.